아니 이게 뭐야?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15만 원이나 적게 나왔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28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며 수십만 명의 기초연금 상담을 진행해온 연금 전문가 박사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상담한 박복자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70세인 박복자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5년째 받아오셨는데 갑자기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당황하셨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복자 어르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연금이 늘어난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44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28년간 쌓은 연금 노하우를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는데 구독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먼저 2025년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이 크게 올랐다는 뜻이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 8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나 기준이 올랐어요. 이는 약 7% 인상된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달 받으시는 기초연금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3천 원대로 예상됩니다. 작년 33만 4,810원에서 약 8천 원 정도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34만 원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감액제도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본 자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소득인 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공식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먼저 재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큰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바로 기본 재산액 공제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아예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에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에서는 7,2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의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재산은 어떨까요? 이것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예금 5천만 원, 주식 1천만 원이 있다면 총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빼 줍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 금액이 전액 부채로 인정되어 매우 유리해져요. 이렇게 계산한 순자산의 열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제 혜택을 줍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줘요. 즉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거죠. 놀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신다면이 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고 남은 90만 원의 70%인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실제로는 63만 원으로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 기준이에요. 2024년부터 이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어요. 하지만 이제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오직 차량 가액이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해요. 혹시 과거의 배기량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당장 다시 신청해 보세요. 3500cc 차량을 가지고 계셔도 중고 시세가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된 경우 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시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니까 꼭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정말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기초 연금 신청 때문에 그러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정말 고마운 서비스죠.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망 이력 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해서 받을 수 있게 될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 좋아졌어요. 수급자가 된 이후에도 최장 5년간 계속 관리해 줍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감액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기초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력 전방지 감액이에요. 이 때문에 34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거죠. 먼저 부부 감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2배로 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주업이나 공과금 같은 것들을 함께 쓰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연 금액을 34만 3천 원으로 가정하면 부부가 각각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에요. 20% 감액이 적용되어 한 사람당 27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액은 약 54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게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이 약 51만 5천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돼요. 암 수준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기초연금이 50%까지 깎일 수 있어요. 즉,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 연금의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으시는 분은 기초 연금에서 약 6만 원 정도가 5월, 1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득력 전방지 감액입니다. 이건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총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10만 원이고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총 24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이잖아요. 이 경우 244만 원에서 228만 원을 뺀 16만 원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최종적으로 1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감액 제도들이 서로 맞물려서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인 것 같아도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희 어르신 올해 68세입니다. 혼자 사시고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국민연금은 월 4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애 어르신의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3억 원이라고 하면 대도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예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을 더하면 총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1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만 3천 원이 나와요. 여기에 국민연금 45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인 정액은 10만 3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45만 원은 감액 기준인 51만 5천 원보다 낮으니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없어요. 부부가 아니니까 부부 감액도 없고요. 소득력 전방지 감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인 정액 103만 3천 원에 기초연금 34만 3천 원을 더하면 137만 6천 원이에요. 이는 선정 기준액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소득력 전방지 감액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영애 어르신은 기초연금 34만 3천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영애 어르신이 결혼을 하셔서 부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은 364만 8천 원입니다. 두 분의 소득인 정액을 합쳐서 이보다 낮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 감액 때문에 각각 27만 4천 원씩 총 5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인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로 간단히 상황을 적어 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어요. 2027년부터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계산해보면 2025년에는 부부가 각각 27만 4천 원씩 총 54만 8천 원을 받지만 2027년에는 각각 30만 9천 원씩 총 61만 8천 원을 2030년에는 각각 34만 3천 원씩 총 6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특히 소득이 낮은 부부부터 먼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을 없앨 계획이에요. 이런 변화들은 일하는 노인과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적용되면 기초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2027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서 2035년에 70세까지 도달하는 방안이에요. 2027년에는 66세, 2029년에는 67세.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현재 60대 초반이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좋아진 점들이 있어요. 먼저 자녀 지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사는 자녀가 지원한 교육비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효도하는 자녀들을 배려한 정책이죠. 만약 따로 사시는 자녀분이 부모님의 병원비나 교육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이제 그 금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빼 줍니다. 또 하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지만 서류 정리가 안 된 경우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정말 고맙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해외 연속으로 60일 이상 체류하시면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59일까지는 괜찮지만 60일이 되는 날부터 정지되니까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선정 기준액이 크게 올랐거든요. 둘째,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 달치도 놓치지 마세요. 셋째, 과거의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그 기준은 이제 없어졌어요. 넷째, 감액 제도를 이해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34만 원은 최대 금액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째, 탈락해도 포기하지 말고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세요. 정부가 대신 확인해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8년간의 경험으로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서 못 받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4%가 빈곤 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이는 OECD 평균 14.2%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76세 이상으로 가면 52%까지 올라가요.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막 안전망인 거죠. 그래서 정부도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초 연금의 소중함을 아시겠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2025년은 기초연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해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예정이에요. 부부 감액, 폐지, 재직자, 감액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하는 노인과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결과예요.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국번 없이 135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한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카톡이나 밴드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 주시면 주변 분들의 든든한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인사드릴 때 여러분의 지역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지역과 느낌 한 줄 소감이라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연금 정보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늘 여러분이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